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압박해 100억 원을 받아낸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동생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일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자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위례대장동 사업의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기성 씨와 토목업자 나석규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나석규 씨에게로 건너간 100억 원의 용처를 파악해냈는데, 김만배 씨는 2019년 4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기성 씨에게 109억 원을 줬고, 이 씨는 또 이 중에서 100억 원을 나석규 씨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석규 씨는 검찰 조사에서 100억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에 대해 부동산 구입 대금으로 70억 원을 사용하고 30억 원은 대양금속 주식 매입에 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나석규 씨는 2019년 2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76억 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이기로 계약했고,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매매 계약은 김만배 씨가 돈을 건네기 전에 맺었지만 잔금은 돈을 받은 뒤인 같은 해 6월 3일에 치렀다고 하면서 김 씨에게 돈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의 원소유주가 누구냐면 바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친동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 씨는 계약 당시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친동생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나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김 씨 변호인의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어김없이 툭 튀어나와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뒷배경으로 지목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꼬리가 밟힐 것 같네. 김만배에서 쌍방울을 거쳐 이재명으로 대충 이런 그림인 듯. 변호사비 대납도 결국 같은 사건이라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부터 살펴보자면 뇌로 생각하고 말을 해야죠. 우동 말고요. 남경필 동생 이름 나오던데 경필이가 제명이 부하냐? 공상과학 SF 싫어한다던 진석사? 네 마누라가 일본인인 것도 이재명 때문 아니야? 과연 누굴 음모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아예 뒤에 죽은 김일성 있다고 해라. 당신 너무 황당해. 일정시대 태어났으면 내무 대신 정도는 했을 인간이네. 이제 형사도 하냐?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진석사님. 박사만 못하네. 이 양반 점쟁이였어? 어디서 약을 팔아? 뭔 헛소리야. 김만배 주변, 김만배 변호사까지 압수수색하니 부담감과 미안함이 컸겠지. 지들은 뭔 짓을 해도 무죄, 무검들한테 영혼까지 털리는 더러운 세상이다. 라고 하며 진중권 광운대 교수를 향해 아주 핵사이다 같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서울신문에서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이재명 측 3인방 김만배에게 428억 지급 약정서 요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3인방이 지난해 6월쯤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서류를 요구했으나 김만배 씨가 작성을 거절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은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이 공론화되기 직전이다. 한 대장동 관계자는 당시 김만배 씨가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주변에 했다. 약정서는 김만배 씨가 거부해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안다. 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되자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6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를 이재명 대표의 측근 3인방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김만배 씨가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자 정진상 전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라고 답했다는 내용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등에도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향후 법적인 다툼과 검찰 수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약정서 작성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그 이유는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수익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약정서에 효력이 없는 만큼 이러한 발언이 김만배 씨 특유의 허언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하며 김만배 씨가 입을 닫은 가운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428억 원의 약정을 둘러싼 진실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당시는 수익금 관련한 얘기도 없을 때고 김만배 씨 연락처도 모르던 시기였다고 밝혔는데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면 우리나라 네티즌들 정말 똑똑하다니까요. 뇌물 받으면서 약정서를 쓴다고? 지나가던 지렁이가 웃겠다. 검찰들은 뇌물의 사전 의미부터 공부하고 와라. 불법 자금을 약정서로 요구한다고? 소설도 좀 똑바로 써라. 도대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가지고 한 사람 범죄자 만들기 위해 언제까지 이 막무가내 수사 만행을 지켜봐야 하는가? 어째 이 정부는 나오는 뉴스가 맨날 압수수색하는 뉴스 말고는 없나? 정작 나와 있는 범죄자들은 수사도 못하면서 남경필 동생 100억 줘서 건물 샀다고 한국일보에 기사 떴더라. 대장동은 전설의 고향입니까? 뭔 사실은 없고 다 카더라만. 또 소설이네. 그것도 황당한 공상소설. 특수부 검찰들의 무자비한 수사 방식에 자살한 사람들 심정이 이해가 간다. 빨리 검찰의 잔인한 권력을 없애는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젠 없는 거 만들어서 별 꼴값 떤다. 검사 니네들 모가지 날아갈 일 생각해라. 꼭 아주 그냥 대놓고 조작. 그래서 작성한 약정서가 있어? 증거 가져와. 맨날 누구 주변에 누가 그러더라 카더라 하지 말고. 맨날 이딴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부끄럽냐? 이러고도 기자냐? 기자는 자기 글에 책임감 1도 없냐? 소설을 써라. 김만배 왈,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김만배가 죽으면 제일 유리한 게 윤석열인데? 검새들 사람 잡는데 아주 대단하구만. 사람 목숨 따위는 관심도 없어. 지옥불에 떨어질 놈들. 역시 기레기.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고. 김만배는 남욱 유동규가 카더라 진술로 개검과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던 인물이다. 그는 자기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이는 죽는다고 말했었지. 그런 김만배를 없애면 유리해지는 건 누굴까? 이재명은 아니지.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하는 놈들이지. 카더라 그만하고 증거는 그랬다더라 말고 그랬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취재를 하라고. 소설 쓰지 말고. 약정서 내놔봐. 국어 공부를 못해서 지금 받아쓰기 하는 거냐고. 그래, 또 소설 썼어? 이젠 개검들 소설 쓰는 거, 위증시키는 거 초딩들도 다 안다. 유치하고 악독한 것들. 윤석열 본부장 비리를 그렇게 봐봐라. 노다지가 나올 거다. 물길이 잡히는 곳을 파야지. 마른 땅만 계속 파고 뭐 하자는 건희? 세상에 어떤 뇌물을 받으면서 문서를 남기나요? 조용히 은밀하게 최소한의 단계를 거쳐주는 게 뇌물이죠. 검찰 말대로면 이재명 측은 문서로 약속받고 아직 받지도 못함. 대장동 개발 끝난 지가 언젠데 50억 클럽 주고 자기들은 30억 비자금 만들어 쓰고 이재명 측엔 4억 선거자금 준 게 다라고? 약정서 요구가 아니라 약정서 확보가 돼야 그게 증거죠. 검찰발 언론 플레이 도가 지나치네요. 이런 식으로 여론전 하면서 마녀 재판하는 게 검찰 방식이죠. 또 전원? 지겹다. 증거를 가지고 와.
또 측근 3인방? 이재명은 또 빠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라고 하며 인터넷 네티즌들은 검찰발 카더라를 받았으며 먹고 사는 기자들을 향해 아주 뼈 때리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